안녕하세요. 테슬라 때문에 샤오펑이 망했다. 중국 기업들 곧 있으면 줄파산이 나올 거라는 소리들이 들리고 있는데요. 샤오펑은 말 그대로 현재 숫자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1분기 전년도 대비 매출은 완벽하게 반토막이 났고요. 딜리버리 대수 역시나 반토막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샤오펑을 안 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차를 살까요? 테슬라 아니면 비아디인데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와 포지션이 약간 다르고 샤오펑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그대로 카피하면서 같은 포지셔닝을 가져가려다가 이런 꼴이 나게 된 것인데요. 지금 마진이 폭망하는 것이 보이시나요? 본격적으로 캐시 버닝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고 과연 샤오펑이 버틸 수가 있을까? 테슬라의 가격 전쟁으로 인해서 첫 번째 중국 기업의 희생타자는 샤오펑이 되었고 순손실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분기에도 이런 상태로 간다라면 길어봤자 1년이 아닐까요? 결국에는 파산이 나게 될 것이고 샤오펑의 포지셔닝은 그대로 그 고객들 테슬라 쪽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중국산이 굉장히 많고 테슬라 역시나 중국산 전기차를 캐나다로 수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중국은 정말로 중요한 시장이고요. 현재 중국의 차량 수출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전기차 점유율 역시나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잡아야 된다. 중국 공장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공장의 메인은 미국과 중국인데요. 제가 볼 때는 상하이 쪽의 공장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독일 공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힘을 쓸 필요가 있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CATL, 비아디처럼 중국 기업들이 굉장한 선점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먹지 못하면 전기차 시장 패권을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중국 경쟁업체를 파산으로 몰고 가야 됩니다. 최근에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의 장단점으로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좋다. 하지만 차량 품질 부분 아무래도 독일 쪽은 단차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죠. 테슬라의 메인 밸류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이고 현재 독일 시장에서 테슬라가 잘 나가는 것이 독일 기업 대비 높은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를 보여주고 결국 기술력 부분에서 독일 기업들을 완전히 압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하지만 하드웨어만으로는 아우디, BMW를 이렇게 압도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소프트웨어가 같이 받쳐주니까 테슬라의 모델 Y가 이토록 잘 나가는 것이고요. 그래도 테슬라 다음으로 벤츠의 소프트웨어가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역시 노장의 파워는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호주에서도 FSD 베타 서비스가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데 제가 볼 때는 FSD 이거 한순간에 전 세계로 서비스를 돌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씩 확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일런 형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달 무료 채무로 확 이렇게 돌리면서 갑자기 테슬라 주가에 큰 변동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벤츠 역시나 테슬라의 모델 3급을 현재 준비 중인 것이 아무래도 테슬라에서 모델 3 Y가 잘 나가기 때문에 벤츠 입장에서도 물량을 늘리고 딜리버리 대수를 늘리려면 더 이상 그 비싼 차만 고집해서는 당연히 안 될 것이고요. 그래도 벤츠의 경영팀들은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죠. BMW 역시나 66,800달러의 i5 과연 이것이 시장에서 먹힐 것인가. 그래도 아직까지 BMW의 엠블럼 브랜드 파워는 어느 정도 유효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어서 빨리 소프트웨어 파트너십을 체결해야겠죠. BMW는. 그리고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는 애플 2026년에 애플카를 내놓는다라고 말하는데 아직까지 전혀 보여준 것이 없는데 이제 슬슬 실체를 보여줄 때가 아닐까 싶고요. 현재까지는 내연기관차의 점유율이 전기차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여전히 럭셔리 프리미엄 브랜드 BMW, 벤츠, 아우디가 잡고 있고 테슬라가 그 뒤를 정말로 바짝 쫓아온 상태인데 전기차의 점유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결국에는 테슬라가 독일 기업들을 넘겨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완벽한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엔비디아인데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죠. 정말로 공식 룰입니다. 어닝 비트가 나오면 주가 상승은 당연하다. 결국 데이터 센터가 엔비디아의 미래라고 말하는 것이 현재 주가 차트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죠. 그야말로 미쳐버린 엔비디아인데요. 데이터 센터의 칩, 전 세계 기업들이 현재 엔비디아의 칩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엔비디아는 게임 GPU 회사가 아니라 AI 칩 기업이고
것이고 AI 시대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점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을 계속해서 사고 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구글이 되었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칩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의 최고의 수혜주가 될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특히나 현재 미래라고 보고 있는 전기차 섹터 엔비디아 칩이 안 들어가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루시드, 폴스타, 현대 이런 기업들도 당연히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 테크 기업들, 디디 추싱을 비롯해서 비아디, 니오, 상하이 자동차, 샤오펑 엔비디아 칩이 없으면 스마트 자동차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엔비디아의 칩이 없는 AI 시대는 당연히 상상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엔비디아의 미래는 데이터 센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고 AI 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떡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이고요. 앞으로 데이터가 미래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는 팔란티어가 엔비디아처럼 못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S커브의 주인공은 테슬라와 팔란티어가 될 것이다. 빅테크 기업들이 성장하면 할수록 이 두 개의 기업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아직까지는 데이터의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지만 본격적으로 이 활용도가 높아지면 팔란티어는 고성장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천천히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어느 순간 데이터가 중요해질 때부터 그때부터 팍 쏘기 시작할 것이고 특히나 테슬라와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두꺼운 팬층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FSD 에너지를 통해서 결국 최종 목적지 옵티머스를 통해서 대폭발이 일어나는 것이 테슬라의 모습이라면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연쇄 폭발하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못 들어갈 산업이 전혀 없고 제약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데이터는 앞으로 전 세계 모든 곳곳에 필요할 것입니다. 미래는 데이터 시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가 쏘는 것이고 팔란티어는 다음 타자가 될 것이고요. 현재까지의 매출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S커브가 터지지를 않았죠. 그렇다면 초고성장 구간 언제 나올 것인가? 그렇게 멀리 남아있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부 쪽보다는 상업용 쪽에서 더 많은 기업들이 팔란티어의 솔루션을 활용하는 그런 매크로 AI 시대가 와야 될 것입니다. 작년에 팔란티어의 매출이 1.9 빌리언이었고 초고성장 구간으로 진입하는 단계는 매출이 5 빌리언을 찍을 때부터가 아닐까. 사실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이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2025년에 5 빌리언을 찍으면서 폭발이 한번 나오기 시작한다라면 그 뒤에 주가 상승은 그야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들어가세요.